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일이자 동시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라면 반드시 보고 따라하셔야 할 긴급 대응 매뉴얼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도 계셨고 유명인도 계셨으며 때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인두껍을 쓴 악마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맞닥뜨린 상대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수천억대 자산가 임대인과의 중개보수 미지급 분쟁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이런 거액자산가가 설마 중개수수료를 떼먹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 명망 있는 분이고 자산 규모도 엄청나니 당연히 깔끔하게 진행될 줄 알았죠. 저를 믿는 그분을 위해 정말 밤낮 없이 발품 팔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완벽히 성사시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저에게 단 한 푼의 중개보수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몇천억대 자산가에게 제 피 같은 중개보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급 명령 신청, 주소 보정 신청, 특별 송달 신청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직접 밟고 있습니다. 자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당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악질 의뢰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우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매뉴얼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이런 법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추신 베테랑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무엇보다 이 복잡한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과 경력 단절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혹여 익숙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정보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보수 미지급 시에는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계약서상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의 서명 날인만 있다면 내용 증명은 과감히 생략해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용 증명을 압박수단으로서 사용해서 압박감을 느껴서 바로 보수를 줄 사람이면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몇천억대 자산가 임대인과의 계약에서도 중개보수 약정과 지급 시기, 금액이 확인설명서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요. 저 역시 내용 증명을 건너뛰었습니다. 시간이고 돈이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니까요. 내용 증명은 증거 또는 심리적 압박수단일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제력을 가진 다음 단계로 바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해 봐야겠죠? 제가 이분께 보낸 첫 번째 법적인 메시지는 바로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다들 공동인증서 가지고 계시죠? 이제 단순 금융거래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 발급받아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젠 집이나 사무실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서류 검색, 검색에다가 지급 명령, 입력하신 후에 지급 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동의합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당사자니까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는 용역을 제공해 준 거니까 사건명의 용역비 내리시면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그 옆에는 용역비를 지우시고 중개보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이제 아쉽지만 실무상 대부분 피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되겠죠. 주소가 관할이 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중개업소 소재지나 부동산 물건지 관할 법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무조건 피고 주소지로 관할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소가와 청구 금액 보이시죠? 중요한 건 소가는 이제 소송 가액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소가와 청구 금액 모두 받아야 할 중개보수와 부가세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이외 별도 비용은 따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청구 취지에 합산하거나 별도로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채권자니까 채권자로 기입해서 밑에 쭉 적으시면 되는데요. 인격 구분은 자연인, 중개사 자격증 따실 때 배우셨죠. 자연인은 법률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일반 사람을 뜻하고요.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은 종중이나 교회,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사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것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쪽에 기입하는 란에는 맞추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 누르시고 다시 돌아가서 채무자를 누르시면 똑같이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제 채무자 주소 부분에서 중요한 건 자연인이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 최신 주소가 적혀 있으시면 그 주소를 적어내시면 되고, 만약에 사무실 주소로 적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사무실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때 제대로 적어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본점 사무실 주소를 적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 맞춰서 적으시고 역시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아래 청구 취지. 청구 취지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달라고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 1,500만원, 부가세 150만원, 총 1,650만원을 청구하려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조 금 1,650만원, 2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라. 1항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지급 명령 송달 다음 날까지는 연 5%, 2항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3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아래 청구 원인을 보겠습니다.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1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누구이며 피고는 누구이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 계약을 체결했고 중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조 언제, 누구와 어떤 부동산에 대해 중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이 완료되었고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는 점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채무자는 미변제 용역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기재하셔야 됩니다. 4조 결론 부분인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용역 대금 변제 요구를 독촉하였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고 연락 회피나 기다리라는 말을 하며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원고를 지속적으로 기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점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입증 방법을 적어야겠죠. 본건 용역 계약서, 문자 메시지, 사업자 등록증, 저희 사업자 등록증이 될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독촉 전화 캡처 등이 될 수 있겠죠. 그 아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용역 계약서, 문자 메시지 1건, 독촉 전화 캡처 2건,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송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송달 여부가 지급 명령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송달을 순순히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이 되고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임대인이 평범하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송달을 회피할 줄은 몰랐죠. 저는 처음에 법원에서 폐문부재, 즉 송달 불능 통보가 왔고요.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렸고 저는 그 임대인의 최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정확한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역시나 최근 변동 내역은 초본에 없었고 그냥 송달 회피였죠. 일반 우편 송달이 계속 실패하자 저는 곧바로 특별 송달을 신청했고요. 이는 법원 집행관이나 우체국 직원이 직접 피고를 찾아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특별 송달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저는 통합 송달로 선택을 했는데요. 통합 송달이라 함은 이제 기본 송달, 주중 낮 시간에 발송하는 송달이 실패한 경우에 야간 오후 6시 이후가 됩니다. 6시에서 한 10시까지라고 해요. 및 주말, 토요일이나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일체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통합 송달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약 이 임대인이 특별 송달마저도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공시송달로 바로 신청을 해야겠죠.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이런 사건이 진행 중이다 라고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고하면 피고가 실제 그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법률적으로는 지급명령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해버립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임대인이 과연 순순히 물러날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든 다른 자산을 찾아내든 끝까지 추적해서 피 같은 중개보수를 받아내셔야겠죠?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공인중개사분들, 실제 사례를 통해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공유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약속과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은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고객의 재산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모를 중개보수 미지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세요. 다음번에도 공인중개사 실무에 없어서는 안 돼 진정성 있고 핵심을 꿰뚫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동산 중개